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 말 그대로 감사입니다. 감사. 네. 요즘 제가 뭐 일과가 바쁘긴 해도 실은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어요. 네.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더군다나 이 댓글 써주시는 분들의 어떤 말씀, 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읽었을 때 이제 느끼는 감정들이 참 많아요. 저도 많은 위안을 받고, 또 그냥 단순히 뭐 저를 이해해 주신다 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도 참 많은 위안을 받고, 또 용기를 얻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데 그냥 단순히 와서 잘 될 거야, 힘내, 이러는 거 하고,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는 안에서 그랬구나, 아이고, 그때는 힘들었겠다, 근데 지금은 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확연히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제 유튜브 댓글, 그리고 또 상담을 받아주시는 내담자 분들, 그리고 또 제 사랑하는 제자분들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네. 이분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만났고, 또 우리가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진 않았지만, 정말 진정한 어떤 위로, 그리고 응원, 또 잘하고 있다는 격려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느껴요. 한 몇 달 전쯤부터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의 글 하나하나에서 어떤 교양, 그리고 품위, 그리고 참 고운 마음이랄까요? 선한 마음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묻어납니다.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담 받으셨던 분이, 음, 저도 이제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참 그동안 잘해오셨고, 또 앞으로 잘해내실 거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전화상으로, 전화 너머로 말로만 전달해 드리는 것밖에 없죠. 근데 그 내담자분께서 또 유튜브에 댓글까지 달아주셨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요즘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많이 참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네, 그냥 유튜브도 화려하게 편집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싫어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 어머니가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었거든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어릴 때는 그렇게 싫었어요. 그리고 한 불과 작년, 아니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법한 게요, 저한테는 정말로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듣고 나면은 저희 어머니부터도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러셨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주 아기 때 이제 어머니가 두부 사갖고 오라고 시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저녁에 두부 사러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두부 사러 나가면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벽이 있어요. 큰 벽이. 그리고 여기 이제 가로등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가로등들이 띄엄띄엄 서 있고 이렇게 밝지도 않아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두부 사러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한참을 이렇게 가가지고 밑으로 또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슈퍼마켓이 나왔어요. 근데 밤에 이렇게 딱 나오면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에도 가로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 벽에 제 그림자가 크게 반사가 돼서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제 그림자가. 근데 그림자니까 저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고요. 그래서 매일 저녁 엄마가 두부 사갖고 오라고 할까봐 가슴 졸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어김없이 이렇게 내려가서 두부를 사갖고 거스름돈을 비닐봉지에 넣고 막 뛰어갔어요. 무서우니까. 그림자가 자꾸 따라오는 게 저는 그렇게 무서웠거든요.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봉투에서 뭔가 튕겨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 500원짜리가 허공을 돌더니 그 뭐라 그러죠? 그 하수구인가요? 막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뽕뽕 뚫려 있는 바닥이 있죠. 그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500원짜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뭐 당연히 꺼낼 수도 없거니와 일단은 막 고민 잠깐 하는데 그림자가 제 옆에 계속 서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막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거스름 돈 확인해 보시고 500원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야기했죠. 그림자가 너무 무서워서 왔다 갔다 하다가 500원짜리 떨어뜨렸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도 뭐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살면서 그런 경험이 정말 많아요.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뭐 정말 별의별 다 있었어요. 뭐 저희 어머니 관련한 에피소드만 소개하자면은 저기 예전에 우리는 이제 도시락 세대잖아요. 아 우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도시락 세대인데요. 그럼 이제 도시락 가방도 들고 다니잖아요. 도시락 통. 근데 그거를 들고 하교하다가 어떤 할머니가 리어카 끌고 계셔가지고 그 제가 밀어드렸어요. 밀어드리고 도시락을 그 리어카 위에다 올렸어요. 제가 양팔을 다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할머니를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오락실 가서 게임 한 판 하고, 근데 진짜 한 판 했어요. 그 게임 제목도 기억나요. 사무라이 쇼다운. 네. 그리고 1대1 대전 게임이기 때문에 되게 금방 끝나요. 제가 게임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당연히 어머니께서는 도시락통 어딨냐. 저는 그때 알았어요.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할머니 리어카에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말도 안 된다. 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자꾸 하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오락실 간 거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고 또 오락실도 들렀다 왔다. 진짜 게임 한 판 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너 이거 봐라 또 거짓말 하지 않았냐. 네가 무슨 착한 척 하려고 리어카를 끌고 네가 무슨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여사님께서도 좀 한 성격 하셨습니다. 네, 우리 여사님께서도 그 이제 어떤 종교 공부를 깊이 있게 하시고 이제 참선을 하시면서 변하신 거지. 저 당시에는 우리 여사님께서도 네, 네. 뭐 아무튼요. 그때 진짜 억울했어요. 나 진짜 게임은 한 판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내가 리어카 끊으라고 그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야기하자. 그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더 뭐 설상가상이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너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저는 그때부터 그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가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정신병력이 있는 것 같다. 확인해 봐라. 확인 백날 해봤자 없어요. 네. 안 나와요. 없대요. 정상이래요. 저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축소시키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만한 일을 겪으면은 이렇게 축소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 흘러 저는 명리를 하게 됐고요. 명리하면서도 올해 초에는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과 같은 마인드. 내년에는 또 달라져 있겠지만 올해 초만 해도 그 명리를 공부하기 전에 제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너무 불같이 화가 났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명리 강의를 진행하잖아요. 진행하는데 실은 본인 이제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어떤 강의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라든가 뭐 수업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에도 보편적인 부분보다는 글쎄요 한 3배에서 5배는 뭐 시간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더 많이 투자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자분들도 제가 그걸 느껴요. 이 사람 무슨 꿍꿍이가 있지? 이 사람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그러지? 이제 겁먹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상담료를 늘 상담이 끝나고 받습니다. 그런데
내담자분들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앞에 먼저 물어보세요. 상담료 5만 원인 거 맞죠? 이제 막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분한테 여쭤봤어요. 왜 자꾸 이렇게 상담료, 저는 원래 상담 끝나고 상담료를 받는데 왜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상담 끝나고 받겠다 그래가지고 혹시 대외적으로 이야기한 것보다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할까봐 걱정돼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내가 명리 강의를 하면서 내 제자분들도 정말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니까 말도 안 된다. 저 사람 무슨 꿍꿍이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명리 상담할 때 저는 이제 이쪽 비즈니스랄까요? 이쪽 업계에 들어온 지 오래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행이라는 거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내담자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알게 됐죠. 미리 어떤 상담 예약하고 그리고 성금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 게 관례다라는 건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거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제 가게고 제 영업장이니까요. 네. 근데 보편적인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다 보니까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아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걸 알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거를 알고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그 악플러 분들이 막 오셔도 화가 안 나요. 왜냐면은 저 사람들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가 인지가 되니까 화가 안 나고 마음이 오히려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악플러 분들 안 됐다, 뭐 안타깝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 저분 입장에서는 저런 게 당연하겠다. 그러면 나는 뭐 저분의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또 무언가를 배워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편한 건 물론이고요. 예전에는 억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억울하지 않게 변하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제자분들께서 일부 제자분들은 초반에는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죠. 초반에 저를 저 사람이 진짜 무료로 이렇게 저렇게까지 해준다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으시죠. 보편적인 시각에서 틀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 뒷바라지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안 알아줄까? 이게 억울했거든요. 그리고 더 먼 옛날에는 나는 정말로 그림자가 무서워서 도망친 것 뿐이고 500원짜리 떨어뜨렸는데 못 주워서 들어온 건데 왜 엄마는 그림자가 무서운 사람이 어딨냐고 화내면서 나한테 그럴까? 이해가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댓글, 어쩌면 댓글은 다 그대로였을 수도 있죠. 근데 댓글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저한테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대댓글 못 달아드리는 거는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매일같이 그 댓글들을 읽고 또 어떤 댓글들은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자주 봐요. 뭐 언제 보겠습니까? 뭐 배고프거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상담하느라고 못 간다거나 그럴 때 이제 스며시 꺼내서 봐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말도 안 된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그동안 살면서 내가 정말 저 사람들 말대로 정신병이 있고 저 사람들 말대로 내가 결국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참 뭐랄까요? 녹아내린달까요? 네, 마음이 녹아내리고 동시에 따뜻한 느낌 있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따뜻한 느낌은 저는 중립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따뜻한 느낌이 좋다라는 의미로 쓴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사람이니까 따뜻하면 따뜻한 온기를 또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좋은 댓글 또 품위 있는 글들 이렇게 올려주시는 부분에서 정말 따뜻한 느낌, 딱 따뜻한 정도 그거를 넘어서서 나는 따뜻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 느낌, 딱 그것만 받고 위안 받고 그리고 다음 제가 할 일을 하곤 합니다. 여지껏 제가 유튜브 운영하면서요, 악플러분은 정말 무수히 많이 만나봤는데 한 분만 제가 차단을 했어요. 실제로 그분은 한 뭐 몇 개월인 것 같아요. 몇 개월에 걸쳐서 악플을 너무 다시는데,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다시는 게 이게 악플인지 아닌지 아니면 제 채널을 공부하시는 건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응대해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차단을 해서 하는 게 이분한테도 저한테도 또 구독자분들한테도 좋겠다. 그렇게 한 분, 딱 한 분 제외하고는 이제는 그러시는 분들도 안 계세요. 뭐 악플을 막 그렇게 인신공격적으로 다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가끔 뭐 인신공격적으로 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도 그 이면을 보면은 명리를 걱정하고 또 같이 고민하는 결에서 이제 그런 언행이 좀 과격하게 나오시는,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악플은 없다라고 봐야죠. 저는 그분 한 분 제외하고는 여지껏 악플을 제가 차단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저한테 악플을 다셨는데 내 거 삭제됐는데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거는 좀 도가 지나치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차단을 한 걸 거예요. 제가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댓글을 통해서 저한테 많은 힘을 받고 있고 또 감사하다, 응원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고 업로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로 인해서 정말 큰 감사와,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또 다른 말도 안 된다, 너 얘기해봐 꿍꿍이가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갈 수 있겠다. 네. 근데 그게 진짜 옳을지는 저도 평생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내가 가장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실은 틀리기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다만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댓글, 그 마음들을 외부에서 누군가 나는 진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말도 안 된다 라고 손가락질 할 때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글들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힘차게 일어나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댓글에 저도 대댓글 못 달아드리는 점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올해 참 뜻깊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사는 한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도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구정 연휴 첫날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구정 연휴 첫날이라서 이렇게 올린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뭐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